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리서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말씀드리길 우리 탑 20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스템 계열이건 넌 스템 계열일지라도 리서치의 경험을 학교에다가 어필을 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소에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런지 자세한 이유를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거 원서를 쓸 때 메인 에세이를 쓰기 위한 주제들인데요. 1번 보시면 네 백그라운드, 이거는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지금 잠깐 건너뛰고 3번을 보시면 내가 의문을 제기했던 거, 도전적이었던 거. 그래서 이 아이디어. 3번의 주제는 너의 아이디어를 알고 싶어, 이런 겁니다. 그리고 4번의 주제는 너 어떤 게 그렇게 감사했어? 감사했던 일이나 사람, 감사.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이해나 깨달음의 영역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6번은 이렇게 흥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은 마지막으로 뭐 아무거나 써라, 이런 거니까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를 봤을 때 2번을 제외하고 나의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나의 아이디어, 어떠한 일이 감사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어떤 것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거의 가장 제일 많이 쓰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도전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네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이것은 대학교 입학할 때뿐만 아니고 회사를 들어갈 때 인터뷰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과 역경에서 내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실패하고 나서 실패로 그쳤는지, 그 실패를 자기 자신에게 자산화 시켜서 미래의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리서치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서치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매우 간단한데요. 프렌치에서 왔습니다. 프렌치에서 re는 당연히 다시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 뒤에 부분에 해당하는 search는 찾아보다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research라는 뜻은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찾다입니다.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찾는 행위가 바로 리서치, 연구가 되는 것인데, 이 다시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라는 것은 실패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찾는 것이겠죠. 우리 과학적 영역에서 리서치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이 연구는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을 실패한 뒤에 마지막에 결론까지 이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리서치 하나 연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까지 이 실패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서치 자체가 실패의 자산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심심해서 또 찾아보면 이 구글 Books Ngram Viewer라고 있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 research라는 단어가 여태까지 나와 있는 출간된 책들을 전체 다 봤을 때 단어가 그 책에서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빈도가 나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800년서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봤을 때 research라는 단어가 이때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이유는 명확하게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2차 산업혁명이 태동되는 시기가 한 이 정도쯤 됐기 때문에 2차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서 이제 기술적인, 집약적인 발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개발해야 될 것들, 발견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리서치가 많이 활성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80년대가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많이 변화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히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 1980년대 에이즈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리서치가 활발히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단어가 이 시기에 쓰이지 않았냐라고 추정만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재미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리서치를 진행하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리서치 페이퍼를 굉장히 많이 읽어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던 실패의 역사들을 계속 기록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산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대손손 물려오는 뭐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넓은 모래밭 안에서 다이아몬드 같이 귀중한 물건을 찾는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땅을 파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할 텐데 제가 이걸 랜덤하게 아무 곳이나 찾으면서 오늘은 못 찾았다, 내일은 못 찾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나는 못 찾았으니까 너는 한번 찾아봐, 너도 같이 나처럼 많은 삽질을 해보렴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귀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땅을 팠는지 어떻게 파는 게 제일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서부터 파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리서치 페이퍼들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들을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한 역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 페이퍼를 많이 접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이 했던 실패를 자기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프린스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그런데 프린스턴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있는 뭐 다른 엄청난 명문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걸 이전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intellectual curiosity입니다. 지적 호기심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자, 프린스턴에서 보면은 너 어플라이 하기 전에 네가 헬프한 팁을 한번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찾아요 intellectual curiosity가 있는 학생을,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활발한 학생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스턴뿐만 아니고 다른 명문대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뭐 AP 코र्स나 IB에서 어려운 과목 HR 이런 과목들을 수없이 많이 듣는다고 가정하면 대학들이 봤을 때 이런 유수한 명문대학들이 봤을 때 너 AP 수업도 많이 듣고 IB 클래스도 많이 듣고 수업 잘 들었으니까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학교 성적 좋고 성실한 거는 어필할 수 있는데 부족해요. AP 과목이나 IB로서 intellectual curiosity 이것을 강조하기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제를 스템 계열이건 넌 스템 계열이건 어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리서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활발한 학생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데이터 애널리시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어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하버드가 졸업하려면 이 정도 수업들, 이 정도 능력은 갖추고 졸업해야지 하는 그러한 표입니다. 맨 마지막 보시면 여기 Quantitative Reasoning with Data 이것도 반드시 한 코र्스를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넌스템 계열 학생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애널라이즈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로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려면 제가 아주 훌륭한 논문에서 가져온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만 보고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밑에 살짝 뭐 설명도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N아이언에 따라서 어떤 물질의 물성이 변하더라. 그래서 이런 N아이언, 이런 N아이언, 이런 종류들로 해서 봤더니 어떤 물질의 물성이 크게 변하더라. 이러한 데이터이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N아이언, N아이언이 뭐야? 음이온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물성이 바뀌는 이유는 ionic strength 라는 것 때문에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지금 뭔지도 모르죠. 이 물건의 물성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제가 쓴 논문 데이터에서 가져온 것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그 물질이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젤이거든요. 교수님 이게 젤 중에서도 이 특정한 무슨 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마디로 정의되거나 뭐 몇 페이지 정도 읽으면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이런 거를 좀 추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어렸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 그거 되게 간단해 하시면서 저한테 딱 하나를 건네주시는데 650페이지짜리 벽돌책 이런 거를 하나 건네주시면서 요거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원생이니까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덮어놓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거 읽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아무튼 이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뭐 무슨 젤 이게 있으려면 그거 이해하려면 650페이지짜리 읽어야 되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오닉 스트렝스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이거 뭐지 하고 몇 줄 만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또 그거 이해하려면 또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게 리서치예요. 데이터 하나만 해석하려고 해도 단어 하나, 단어 두 개 이런 거 찾으려면 몇백 페이지를 읽어야지만 이 데이터가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우리 고등학생 때부터 논문을 뭐 엄청나게 수준 높은 논문까지는 못 읽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논문을 굉장히 많이 읽은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논문 몇 페이지만 읽은 표면적인 그런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헌들을 찾아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것을 많이 읽어본 학생들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남다를 것이고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뭐 우리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MCAT이라는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과학 문제들은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의 다 데이터 아날리시스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 야, 이 데이터에 따르면 뭐가 어떻니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논문들을 많이 읽는 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서 그런지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 우리 남학생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한국 남학생이 엔지니어링 명문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으면서 제가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드린 영상인데 한번 보고 오시면 그냥 가볍게 나온 도표랑 데이터들을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리서치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이 데이터에 관한 분석하는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 있겠다. 이러한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스탠포드에서도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MIT에서도 따로 이렇게 이니셔티브 이런 거 있는 학생 우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이니셔티브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다 중요한 해석이라서 주도성, 주체성이나 계획적, 얼마나 계획적인지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임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지가 바로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서치를 하면 이 능력이 자동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찾아내려고 이제 리서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목적을 정했으면 가정을 상정해 놓고 이 가정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을 탐구해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리서치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데이터 컬렉션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소위 말하는 삽질, 헛짓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야, 다른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을 읽어보는 것. 이게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랑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시각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포용력과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사이언스 파트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뭐 정치적인 거라든지 사회학적인 이러한 것을 연구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많이 이렇게 노출을 받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포용력이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당연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많이 읽으면서 최대한의 헛짓을 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결론까지 이런 식으로 낼 텐데 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이 이니셔티브라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서치의 이점은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특히 세 가지 얼마나 지적 호기심이 내가 있는 사람인지 어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이니셔티브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인지 인 것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서치라는 것이죠. 대학들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지원자 찾을 거냐고? 물론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인재를 찾는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역사적인 인물에서 한번 엿볼 수가 있죠. 제가 몇 번 언급해드렸던 과학자인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중에 하나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보시면 이분의 업적은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것이잖아요. 망원경을 발명했기 때문에 천문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당연하죠. 천동설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에서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엄청난 센세이션이었고,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뉴턴 역학의 기틀을 마련했다. 사실 엄청난 업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업적들을 막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런 업적들도 업적들이긴 하지만 이때는 거의 종교적인 것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리서치, 이때는 리서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리서치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리서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시각의 변화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면 표면적으로는 대학에다가 이러한 능력들을 어필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혼자 고개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이 생각의 전환을 우리 학생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